AI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고점에서 매물이 쌓이고 나서 계속 하락하잖아요. 종합지수가 2,500을 가니까 좋은 물건들이 싸게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돈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걸로.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쌍끌이네요. 예, 기간이 지금 120만 주, 그다음에 외국인이 그냥 50만 주 이상 샀습니다. 예, 그럼 네, 저희가 매주 대입장 김영호 선생님 모시고 다음 주에 상승할 만한 예상이 되는 기술적 분석으로 그런 종목들을 한 10가지 정도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죠. 이것은 뭐 여기 투자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 주도 또 준비해 오셨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이 거기에 선정이 됐을까? 하여튼 요거 결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흐름이 맞으면 왜 맞는지, 다르게 나왔으면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게 실력이 커지는 지름길이겠죠. 예, 그래 시장에서 이렇게 대입장 이런 종목 이렇게 보고 저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움직이는지 좀 해보고 체크를 해본다 그런 의미로 제가 준비했고요. 네. 이제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지수를 현재 보면은 제가 2,500 이렇게 돌파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2,580 현재는 종합지수는 2,570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약간 밀렸기 때문에 야간 선물이면 0.4 정도 이렇게 밀린 걸 하고 월요일 날은 약간 밀려서 출발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종합지수가 2,500 이렇게 여기서 어느 그 지지마 대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상승하지 않았던 즉 강남 위치에서 회사 실적은 괜찮고 그냥 제가 말했던 강남 위치에서 그 다음에 신고가 임박 자리에서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시총이 큰 종목이 현재 가격에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 종합지수에 맞추기 위해서 키를 맞추기 위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대행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약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 혹시 소행주들이 누수와 테마로 급등하면은 이렇게 좀 물량을 줄이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위치적으로 신고가 임박 그리고 강남 위치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현재 섹터를 보면은 그동안 반도체주가 먼저 한번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이오주가 최근에 많이 치고 나와서 올랐습니다. 그럼 바이오주, 제약주 중에서도 실적은 괜찮은데 바닥에 있는 종목도 매수도 고려해봐도 되고, 그리고 목, 금 보면은 이제 또 엔터주가 좀 치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현재 종합지수 2,500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계속 다른 섹터에서 올라오고 이 종목 그대로 있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가능성이 많고 그동안에 급등했던 AI나 로봇주, 전기차는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제가 이번 주 갈만한 종목을 한번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즉 강남 위치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 그다음에 신고가 이렇게 종목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제 보면은 LIG 넥스원 이 종목은 방산주들이 많이 급등했는데 이 종목은 좀 약간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하락한 경우고 이 종목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지지가 되고 또 거래량이 이렇게 살 죽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반기 때는 이렇게 10만 원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SK라는 종목은 저번에 저도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SK그룹의 지주회사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제가 말했던 이 강남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약간의 밀렸을 때 매수해도 충분히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주로 선정할 때는 거의 빠지지 않을 종목. 혹시 약간 하락폭이 큰 거는 제가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최소한 그냥 거의 본전이나 위로 갈 가능성만, 그리고 기대수익 종목 너무 큰 종목 이런 종목 제가 제외시키고, 왜냐하면 급등량 심한 종목은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SK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길게 보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이 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들어가면은 그냥 한 1년 6개월, 뭐 1년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긴 같이 투자하시는 분 가운데서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분도
가장 그 괜찮은 주식으로 SK를 꼽긴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가볼 만한 주식으로. 예, 이제 주봉은 이렇게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대신 또 악재는 있어요. 요즘 SK그룹이 워낙 돈이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채 부담에 대한 논쟁은 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일자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여기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전에는 계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겁니다. 현재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해 보면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KT라는 종목은 제가 몇 번 언급드렸습니다. 요금 인하 때문에 한번 이렇게 크게 밀리고, 그다음에 또 회장님 그 선임할 때 정부 입김이 들어가니까 기관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매도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 가치는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슈로 너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술적 분석을 해볼 때는 제가 말했던 강남 위치가 되고 최근에 집 나갔던 뭐 이렇게 전화가 돌아오듯이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매도세 이제 줄이고 현재 멈추고 그럼 기관에서 매일 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이렇게 35,000원, 36,000원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고 거의 손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번 주도 한번 언정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좋게 보인다. 예.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인데 이제 차트상에서 이 강남 모형 만들고 또 제약주들이 지금 많이 상승했는데 이 종목 특징이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양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밀렸을 때 뭐 소량으로 분할 여러 번 하루 내가 사고 싶다면은 뭐 9시 10분 그다음에 10시 10분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도 좋게 보인다. 그다음 다음에 롯데지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롯데지주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이 종목도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자, 롯데지주가 그동안에 약간의 유동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지금 이평선이 주가들이 이렇게 발 아래 있고 밀집되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밀리는데 최근에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수급이 한 달 동안 거의 220만 주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많이 샀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관들이 중간중간 들어와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많이 올랐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보면은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 네. 손절 거의 안 해도 되는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이 종목도 좋게 보인다. 배당 또 이거는 그 배당을 잘 주는 주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죠. 통신 배당도 분기별로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12월 달 정도 보면은 가지고 가도 안 되겠나. 그러면은 상승이 많이 해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신한지주, 자, 은행주도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은행주가 빠진 이유는 정부에서 금리 좀 인하해라 압력이 좀 있었고 또 미국의 그 SB 은행인가 그렇게 좀 문제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밀리고 그리고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어떤 큰 메이저들이 이렇게 이 종목을 강하게 누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돼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위로 제가 볼 때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중에서는 국민은행 해도 되고 신한지주 해도 되고 이 종목도 역시 한 4만 원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은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덩치가 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게 좀 되게 무거운 주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자별로 보면은 보세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강하게 이렇게 90만 원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고 저는 사실 이 종목 장기적으로는 100만 원 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장기 투자로 옛날에 밑에서 그냥 조금 사가지고 그냥 우리 애들한테 주려고 지금 일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
물려줄 주식이다. 예, 예. 이 종목은 그냥 길게 보면 100만 원 위에서 항상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바이오 쪽에 삼성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종목도 그러면 길게 보면은 좋게 보인다. 예. 그다음에 SK 케미칼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 이것도 우리 아까 라이브 방송에서 예.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신다고. 네, 근데 그 소개를 못 시켜드렸네요. 예. 마침 잘 됐네요. 예. 자, 주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밀렸잖아요. 그 지수화도 밀릴 때도 많이 밀리고 최근에 문제는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는 게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화면 번호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살펴볼 때 특히 강남에서 그동안에 실적이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할 자리가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거의 손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일단 수익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서서히 움직인다면 한 10만 원 향해서 회사 실적이 턴되면은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호텔 신라 이 종목 보겠습니다. 아, 호텔 신라. 요즘 그 중국의 리오프닝 그 네.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좋았다가 아, 별론데 이런 이야기를 듣던.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아. 기관의 외국인 보는 겁니다. 보면은 이게 수급을 보면은 아, 한 달 동안 쌍끌이네요. 예, 기관이 지금 120만 주, 그다음에 외국인이 그냥 50만 주 이상 샀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이 위치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저항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량을 많이 매수해 갔잖아요. 그럼 그 매물을 이렇게 소화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이제 사주기 시작한다면은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10만 원 향해서 이 종목은 갈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사볼 수 있다. 현재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 지금 호텔에 손님이 많이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또 백화점 또 지금 보면은 면세점도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명동에 늘어나고 지금 외국인이 많이 보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면세점도 지금 뉴스를 보니까 뭐 5배, 6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호텔에 손님이 많다는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종목은 10만 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제가 위로 갈 만한 종목을 언급드렸고요. 네. 하여튼 요것들을 한번 잘 이제 기술적 분석은 보셨으니까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라든가 예. 우리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못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예. 한번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대표님 지금 제일 핫한 종목이 전기차죠. 그렇죠. 예, 전기차니까 전기차가 아니라 2차 전지. 예, 2차 전지. 네. 예, 전기차 2차 전지. 예. 아니요, 전기차 아니에요. 2차 전지. 예, 2차 전지 하겠습니다. 저도 고집 있습니다. 전기차로 대변되면 우리가 보통 현대차, 기아 떠올리는데 예. 여기는 좀 그렇고요.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 하겠습니다. 예. 예, 소재 쪽이 아주 핫하죠 요즘. 2차 전지 종목이 지금 핫한데 네, 저는 이제 주식하면서 이렇게 급등했던 경험 종목 테마 섹터가 많이 겪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옛날부터 뭐 제가 한번 언급해 줄기식품 그때도 이렇게 막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자 태양광 OCI가 60만 원 갔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 다른 부품 중 다른 종목들이 얼마나 상승했겠습니까? 그럼 현재 OCI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렸죠. 그렇죠. 그리고 뭐 줄기식품도 그렇고 그런 테마를 저는 많이 겪었기 때문에 테마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는지를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대입장에 보는 전기차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분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는 워낙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별 기업들의 여러 호재 혹은 외부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대입장 선생님은 일단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뭐 저도 재무제표를 보고 하니까 기업 실적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제가 분석해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다른 교훈을 넣기 위해서 AI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AI 종목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이제 선도 세력들이 선도 주식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 종목들을 끌어올라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많이 오르고 나서는 이제 하락했던 종목이 이렇게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상승할 때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부르기 때문에 조금만 실탄이 이렇게
사준다면은 매수세가 따라주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 급등이 나오고 자 오픈 엣지도 이렇습니다. 자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대표적인 거 이렇습니다. 자 셀바스 A. 자 상승할 때는 예를 들면 실탄이 100발을 싸면은 10m에서 견진합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매물이 쌓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100발이 아니고 500발을 쏴도 10m 오를까 말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AI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고점에서 매물이 쌓이고 나서 계속 하락하잖아요. 자, 오픈 엣지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조정 와서 오르기 전에 가격에 약간 자꾸 맞추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종합지수가 2,500을 가니까 좋은 물건들이 싸게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돈이 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돈을 빼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선도 세력들이 이런 종목 차트를 보고 아 여기 매물이 많네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왔잖아요. 그다음에 로봇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유진 로봇, 자 후진 로봇, 자 이렇게 봅니다. 로보티스, 자, 누르메카 다 이렇게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레인보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이렇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1등주가 후발주들을 끌어올리고 또 선도 세력이 또 이렇게 주고 종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바꿈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고점을 찍고 매물이 쌓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유진 로봇이 레인보우를 끌어내립니다. 후발주자가 위의 종목을 끌어내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때는 조금만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를 불러갖고 상승했지만은 이렇게 매물이 쌓일 때는 적어도 평소 때 매수의 세력 즉 금액이 3배에서 5배 정도 매수세가 따라줘야만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로봇주도 이렇게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보고 전기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게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이 봅니다. 자, 항상 어떤 종목이 이벤트가 있으면서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는 이벤트 전날, 이벤트 날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이날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은 한번 매도하고 조정이 올 때 차라리 저가 매수해서 물량이라도 10%, 15% 늘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종목은 실적을 발표하고 이렇게 좀 밀리습니다. 네. 그리고 위치적으로 현재 매물이 이렇게 자꾸 쌓이고 있잖아요. 현재 현재 이렇게 위치적으로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 LNF 보겠습니다. LNF도 고점에 매물이 쌓여 있고 자 금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자 세로닉스 그렇고 첨보, 대주전자, 강원에너지 다 이렇게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로봇주와 AI 종목 받듯이 매물이 쌓이고 나서는 어떻게 흘러간 건지를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가 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때 올릴 때 어떤 그 실탄, 그 매수세의 강도가 5배 정도가 따라줘야만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현재 그러면은 강력하게 매수세가 또 개인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따라줄 것인가 아니면은 굳이 저렇게 많이 올랐고 매물대가 있는데 내가 바이오주나 또 엔터주나 이런 종목이 보인다는 거죠. 왜? 종합지수가 2,500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종합지수가 2,500을 안 올랐다 하면은 전기차가 더 갔습니다. 예. 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2,570 정도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좋은 종목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 분산되고 이쪽에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쉽게 반등하듯 하고 내려오고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강원에너지도 반등하는 시 내려오죠. 자, 다른 종목 다 그렇습니다. 스킨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로 더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탑 종목이란 탑 머티리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에겐케미카. 자, 이런 종목도 한두 번 위로 가다가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보유자들은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보유자들은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5일선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되돌아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매수한 분들은 좀 만약에 25만 원치 되는지를 좀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강원 에너지 같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산 사람들은 좀 가지고 있고 5일선이 뭐 20일선 되돌아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 고점에 물린 분들은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계속 몇 개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조정이 온다면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벌써 한 5배, 6배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현재 보더라도 한 4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강원 에너지가 과연 단기간에 올해 1년 안에 매출이 단기 순이익이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면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보유자들은 위에서 산 분들은 매수한 분들은 좀 이렇게 손절 타이밍을 잘 보고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산 분들은 만약에 추세가 무너진다면은 손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아까우면은 잠깐 위에서 좀 사면 됩니다. 다시 이 위로 올라갈 때. 그럼 타이밍을 놓친다면은 이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 15,000원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손절하고 아니면 한번 매도하고 다시 욕심이 난다면은 그래 터지는 걸 관찰하면서 다시 조금 비싸게 사주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2차 전지도 저 생각대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 분석이 맞는 건 아닌데 또 매수할 때 좀 참고해서 2차 전지를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2차 전지는 그 일반적인 테마주하고는 다르게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다. 이건 이제 밑바닥에 좀 깔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슈로만 오르는 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결심하신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이 기술적 분석, 단기 이 움직임은 말씀하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렇지. 저희가 이해하는 지금은 걸로.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후바로 계속 위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시총이 2배, 3배 늘은 종목들은 잘 분석해서 과연 이 회사가 2년 안에 실적이 따라줄 것인가, 1년에 따라줄 것인가 분석해보고 그럼 수익 실현하든지 손절을 해야 되고 실적이 진짜 따라준다면은 현재 이런 종목도 보스코, 엔텍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차트상에서 계속 가잖아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장에서는 이 종목 좋게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종목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도 옥석을 가려서 좀 이렇게 분석해서 매매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많이 오른 주식들 그리고 인기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우리 가족분들 한번 차분하게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여기 포함이 돼 있는지 혹은 다음 주 공부를 위해서 어떤 주식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한번 잘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결과보다는 왜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대희장 선생님의 투자법을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잘 한번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